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미국판 개미의 반란인 게임스톡 공매도 사태 이후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주식시장에서 가상자산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일부 외신이 게임스톡 공매도 사태로 기관 중심의 주식시장의 환멸을 느낀 개인 투자자들이 탈중앙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영미권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인 레딧의 주식 게시판인 월스트리트 배츠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성토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주식시장에 들어온 20에서 30대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월스트리트가 짜놓은 판에서는 월스트리트를 이길 수 없다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밀레니얼 세대의 가상자산 투자는 크게 늘고 있습니다. 데이터 플랫폼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2017년 이후 밀레니얼 세대의 1억 원 미만 소액 투자 사례가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가상자산 상승세에 따라 투자 매력도가 높아졌으며 높은 변동성에 따른 리스크도 밀레니얼 세대의 투자 성향과 일치한다는 분석입니다. 억만장자 투자가 마크 큐반도 레딧 질의응답 코너를 통해 주식의 미래에 블록체인이 있다, 가상자산 시장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소액 투자자에게 적합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어떤 자산이든 등락은 있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가상자산 시장은 계속 우상향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애플의 가상현실 VR 헤드셋 개발 계획에 대해 한층 구체화된 소식이 나왔습니다. JP모건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은 오는 2022년 출시를 목표로 VR 헤드셋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애플 VR 헤드셋이 지닌 가장 큰 특징은 6대의 광학 카메라 외에도 레이저를 이용한 3차원 거리 측정기인 라이다 센서를 탑재한 것입니다. 라이다를 통해 보다 정확한 사물 측정을 할 수 있어 증강현실 경험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라이다 센서는 지난해 아이패드 프로에 탑재된 것을 시작으로 아이폰 12 프로와 프로 맥스 제품에 장착돼 있습니다. 올 4분기부터 VR 헤드셋 부품이 애플에 납품될 예정이며 대만의 TSMC가 메인 칩셋을, 락원 정밀과 지니어스 일렉트로닉 옵티컬이 카메라를, 제품 조립은 페가트론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 VR 헤드셋의 가격은 최소한 $500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출시는 이르면 2022년, 늦어도 2023년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가 그동안 검색창에서 제공했던 급상승 검색어 서비스를 오는 25일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5년 첫 선을 보인 급상승 검색어는 그동안 네이버를 방문하는 3천만 명 사용자들의 다양한 검색 지리어를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실시간 검색어 조작 등 논란이 끊이지 않자 결국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해 2월 다음해 실시간 이슈 검색어를 폐지했습니다. 네이버는 급상승 검색어 취지는 데이터랩을 통해 이어가겠다고 밝혔는데요. 데이터랩은 검색어 트렌드, 쇼핑 인사이트, 카드 사용 통계, 지역 통계, 댓글 통계 등으로 분야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데이터랩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는 분야, 성별, 지역, 연령대, 기간 등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소니가 출시한 최신 콘솔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 5가 연말까지 450만 대 팔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4분기 동안 기존 게임기인 플레이스테이션 4도 140만 대나 판매됐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5 판매 호조에 힘입어 소니 게임 사업 부문은 2019년 대비 40% 증가한 약 9조 3천억 원의 분기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역대 분기 매출 중 최고 기록이죠. 게임 타이틀 매출도 약 5조 1,400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가정 내 콘솔 게임 수요가 지속된 덕분입니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와의 경쟁을 의식해 플레이스테이션 5 판매 가격을 전략적으로 낮게 설정한 결과 판매하면 할수록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5 하드웨어에서 발생한 적자는 게임 타이틀 판매로 상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12일 국내에도 출시된 플레이스테이션 5는 디지털 에디션 가격이 49만 8천원, 블루레이 에디션이 62만 8천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공급 물량 부족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품귀 현상이 일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중고나라가 작년 중고 오토바이 거래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지난 한 해 중고 오토바이 거래 규모는 약 4천억 원대로 전년 대비 1,300억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2020년 하루 평균 중고 오토바이 약 470대가 중고나라에 등록됐으며 월 평균 거래 규모는 약 334억 원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거래가 가장 많았던 오토바이 제조사는 혼다, 야마하, BMW, 대림, 스즈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기가 높았던 모델은 혼다의 슈퍼컵으로 월 평균 거래가 750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1월 혼다 슈퍼커브는 대당 120만원 수준에 거래됐는데 12월에는 216만원으로 거래 금액이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특히 배달과 연계된 거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중고나라 네이버 카페에서 배달 오토바이 관련 검색어는 1만 2천 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중고나라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 수요가 계속 커진 데 따라 중고 오토바이 거래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폭스바겐의 차기 전기 SUV 차량인 ID.6의 차량 외부 디자인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중국 폭스바겐 공장에서 생산을 준비하는 폭스바겐 ID.6는 준대형 SUV 형태의 전기차로 기존 소형 전기차인 ID.3와 중형 SUV인 ID.4보다 더 크고 무거운 고급형 SUV를 지향합니다. 내연기관 SUV 차량인 폭스바겐 투아렉이 자리하고 있는 위치입니다. 폭스바겐 ID.6는 폭스바겐의 공용 전기차 플랫폼인 MEB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륜과 후륜에 각각 101마력, 200마력의 전기 모터가 장착돼 있으며 차체 바닥에는 82kW시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했습니다. 최대 주행 거리는 450km 이상, 30분 안에 80%까지 충전이 가능한 150kW급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지난해부터 중국 폭스바겐 공장에서 시험 생산을 시작했고 올해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차량 사양과 가격 역시 곧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나머지 2천여 개 종목들은 별도 기한 없이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됩니다. 애초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 2일까지 한 달 보름 정도 연장한 뒤 대형주 중심으로 재개한다는 의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오후 임시금융위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 기법입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 의지가 강했으나 정치권 일각과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해온 개인 투자자의 반발을 의식해 먼저 제도 개선을 마무리한 뒤 대형주 중심으로 재개하는 카드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개 대상인 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 구성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해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덴마크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게 디지털 여권을 발행해 여행과 생활 제한을 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덴마크의 모르텐 베드스코프 재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3-4개월 안으로 디지털 코로나 여권을 상용화해 출장 등을 위한 여행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덴마크는 백신 접종 완료 사실을 보여주는 문서 형태의 여권뿐 아니라 이를 스마트폰에 내려받을 수 있도록 전자여권 형태로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유럽에서는 섬나라 아이슬란드가 이와 비슷한 코로나19 백신 증서를 자국민들에게 발급해 주기로 한 바 있습니다. 덴마크나 아이슬란드가 발표한 것과 같은 코로나19 여권은 아직 국제적으로 통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역시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백신 여권이 백신의 부작용을 추적하기 위한 용도 등 의학적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